SNS에서 저격하는 것도 모자라 방송에까지 나와 전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비난을 사서받고 있는 최동석이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침묵으로 일관하기로 결심이라도 한 것일까요? 먼저 현재 출연하고 있는 이제 혼자다에서 최동석은 유독 출연진들 중에서도 피해자 코스프레가 심하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04년 결혼식을 올렸지만 8년 만에 합의 이혼을 했던 전노민과 많은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노민은 김보연과 이혼한 이후 2021년 임성환 작가가 집필한 결혼작사 이혼 작곡에 동반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극중 겹치는 시는 단 한 장면이었지만 이혼한 부부가 한 드라마에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할리우드급 행보라는 반응이 쏟아졌었죠. 전노민은 관련 질문이 나오자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에 조윤희는 선배님이 결정한 게 아니었냐고 물었고 전노민은 사실 처음에는 고사를 했는데 작가 선생님이 절대 만나게 안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중간쯤 작가 선생님이 부탁이 있는데 한 번만 만나면 안 되냐고 묻더라. 이럴 줄 알았다 싶었다.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장면으로 찍은 것이라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신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전노민은 스태프들이 너무 안 만나게 하려는 게 미안하더라. 갑질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다. 스태프들이 대본 연습 시간도 다르게 하고 MT 갈 때도 한쪽만 부르고 한쪽은 안 불렀다. 나중에는 할 짓이 아니다. 그만하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전노민이 이 같은 비화를 공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간 전노민은 김보연과 재회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혀왔는데요. 김보연 역시 과거 인터뷰에서 서로 연기자인데 그런 걸로 출연을 고민하겠나. 전노민 씨도 크고 좋은 역할을 맡게 됐는데 당연히 해야 된다. 나 때문에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전 남편과 재회에 큰 부담이 없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날 전노민은 전처 김보연과 이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좋아서 만나고 헤어졌다. 각자 사람마다 사정이 있고 처한 환경이 다른데 누가 정답을 내려주겠냐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 결국 내 인생의 힘든 부분을 내가 만들었다.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탓하고 싶지도 않다. 누굴 탓하겠나. 내가 결정했는데라며 헤어진 이유를 지금까지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예전에는 예민했는데 지금은 내가 반응 보이고 답변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에 넘어가고 있다. 지금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노민의 이러한 발언은 전처 저격으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인 최동석과 상반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동석은 박지윤과 이혼 후 여러 차례 그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을 모았습니다. 올해 2월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문의 폭로글을 올리며 양육권 갈등을 빚었고 최근에는 친구들 질문이 있어 한 달에 카드값 4,500 이상 나오면 과소비야 아니야? 라는 글을 올려 박지윤을 저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죠. 최동석은 이제 혼자다 첫 방송에서도 박지윤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는데요. 이혼 과정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제가 결정한 건 없다.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최동석은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집에 안 왔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찾으러 서울에 왔다. 부모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기자분에게 전화가 왔다. 기사가 났는데 알고 계시냐? 그래서 알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 말할 수는 없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방송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동석을 응원하는 팬들도 있었지만 일방적인 폭로가 불편하다는 반응도 쏟아진 것입니다. 최동석의 이러한 행보는 이혼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자신만의 콘텐츠로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지윤과 대조돼 더욱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좋아서 만났다가 헤어졌다. 각자 사정이 있고 처한 환경이 다른데 누가 정답을 내려주겠냐는 전노민의 말처럼 남녀 관계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유독 최동석은 이혼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죠. 반면 이혼 후 박지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최동석의 도발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 스케줄을 소화하거나 여행을 가는 등 이혼 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 보입니다. 때문에 최동석이 홀로 미련을 가득 남긴 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이혼 후에도 여전히 최동석이 전처 박지윤 명의의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전해집니다. 최동석이 거주하는 제주 서귀포시 빌라는 박지윤의 명의로 돼 있습니다. 해당 빌라는 박지윤이 두 자녀의 제주국제학교 진학을 위해 단독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동석과 박지윤이 이혼 소송 전까지 가족 모두 함께 살았지만 현재는 최동석 혼자 거주 중입니다. 박지윤은 학교 근처에 두 아이와 함께 살 새 집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최동석의 부모 역시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박지윤 명의 집에 거주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박지윤이 방송 생활을 하며 벌어들인 개인 수입으로 마련한 집이죠. 이혼 소송 과정 중인 만큼 두 집 모두 명의는 박지윤일지라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 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상호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가져왔던 개인 재산과 같은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지윤의 경우 결혼 이후 제주도와 왕십리 집을 샀기에 본인 명의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공동재산에 속해 최동석과 분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즉 박지윤 개인의 수입으로 부동산을 축적했어도 최동석이라는 배우자가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지윤은 본인 명의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함부로 그들에게 나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지윤 명의의 집은 결혼 생활 중 형성된 것인 만큼 공동 재산응로 간주되고 이혼 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만큼 최동석이 이 집에 머무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최동석이 이혼 소송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통해 수시로 박지윤을 저격했던 상황에 그가 박지윤이 개인 자산으로 산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특히 시부모가 박지윤 개인 명의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죠. 이러한 보도에 박지윤 측은 개인적인 일이고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며 양해를 당부한 반면 최동석은 침묵 중입니다. 그동안 박지윤을 저격하는 발언들을 해왔던 최동석이기에 이번 보도에 대hen 침묵하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최동석은 박지윤과의 이혼 소식을 알린 후 박지윤이 아픈 아들을 생일날 혼자 두고 파티를 즐겼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박지윤이 고용한 사설 경호원에게 정강이를 차였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친구들 질문이 있어 한 달에 카드값 4,500만 원 이상 나오면 과소비야, 아니야? 라는 의미심장한 글로 또 다시 화제를 모았죠. 별다른 설명은 없었지만 최동석이 박지윤을 겨냥한 것 같다는 추측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들의 이혼 사유에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이혼 후에 최동석의 행보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겼기 때문에 이런 일 하나하나까지도 괜한 의심을 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이혼이 예전만큼 흠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요란스럽게 할 일인가 싶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이상 소란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이혼 소송을 끝내고 전 배우자를 그만 놓아주길 바라겠습니다.